1번 문제. 1번 문제는 16년 3월, 23년 2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작업 환경 개선의 기본 원칙 4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대치, 두 번째로는 격리, 세 번째로는 환기, 네 번째로는 교육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는 15년 3월, 17년 1회, 18년 3월, 19년 3월, 23년 2회, 총 10년간 5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공기역학적 직경에 대해 설명하시오. 공기역학적 직경이란 대상 먼지와 침강 속도가 같고 밀도가 1g/세제곱미터 세제곱센치이며 구형인 먼지의 직경으로 환산된 직경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16년 1회, 19년 1회, 23년 2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피로가 발생할 때 혈액과 소변에 나타나는 현상 각각 2가지씩 쓰시오. 여기서 산업피로란 고단하다는 주관적인 느낌이 있고 작업 능률이 떨어지고 생체의 기능의 변화를 가져오는 현상입니다. 그럼 혈액에서는 혈당치가 감소되고 젖산과 탄산량이 증가하여 산혈증이 발생합니다. 소변에서는 소변량이 감소하고 단백질 또는 교질물질 배설량 증가가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는 23년 1회, 23년 2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골격계 질환 위험 요인 4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반복적인 동작, 두 번째로는 부적절한 작업 자세, 세 번째로는 무리한 힘의 사용, 네 번째로는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마지막으로는 진동 및 온도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앞글자만 따서 반부무 날진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는 23년 2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작업환경 측정 및 정도 관리 등에 관한 고시사항,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용어의 정의를 각각 쓰시오. 시료 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 증기, 분진, 띨, 미스트 등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범위에서 호흡기의 높이에 고정하여 채취하는 것은 지역 시료 채취가 되겠고, 일정한 물질에 대해 반복 측정 분석했을 때 나타나는 자료 분석치의 변동 크기가 얼마나 작은가 하는 수치상의 표현은 정밀도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호흡기를 통하여 폐포에 축적될 수 있는 크기의 분진은 호흡성 분진이 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는 14년 3회, 15년 1회, 17년 3회, 21년 1회, 23년 2회, 총 10년간 5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소 부채를 설명하고 산소 부채 시 에너지 공급원 4가지를 쓰시오. 산소 부채란 작업 후 휴식 수준보다 추가로 더 섭취하는 산소량으로 해당 에너지 공급원 첫 번째로는 ATP, 두 번째로는 CP, 세 번째로는 글리코겐, 네 번째로는 포도당, 마지막으로는 호기성 대사가 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는 18년 2회, 20년 4회, 23년 2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스틸엔의 작업환경 측정의 결과가 노출 기준을 초과했을 때 몇 개월 후에 작업환경 측정을 하여야 하는지 쓰시오. 답은 측정일로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어떠한 물질의 작업환경 측정 주기는 일반적으로는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것이 맞지만 법에서 정한 183개의 화학적 인자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가 측정치가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나 노출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일로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183개의 화학적 인자를 다 외우는 건 효율적이지도 않고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면 야매로 반기인지 3개월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문에서 이런 식으로 작업장 또는 작업 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주어지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 환경 측정을 해야 하고 그 후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 환경을 측정해야 한다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지문의 측정치가 노출 기준을 초과하거나 노출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한다는 문구가 나온다면 그 측정일로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 환경 측정해야 한다로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는 벤젠과 스티렌까지밖에 안 나왔으니 이런 식으로 야매로 노출 기준을 초과하거나 노출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문구가 나오면 3개월 이상으로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는 14년 이외, 20년 3회, 23년 이외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RWL의 관계식 및 각각의 요소들을 설명하시오. RWL 공식은 LC 곱하기 HM 곱하기 VM 곱하기 DM 곱하기 AM 곱하기 FM 곱하기 CM으로 여기서 LC는 중량상수 23kg 고정, HM은 수평계수, VM은 수직계수, DM은 거리계수, AM은 비대칭 계수, FM은 빈도계수, 마지막으로 CM은 커플링 계수가 답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는 18년 3회, 23년 2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시오. 해당 답안은 5가지이나 빨간색으로 체크된 해당 3가지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취급상의 주의사항, 두 번째로는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 방법, 마지막으로는 위급 상황 시의 대처 방법과 응급조치 요령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취급하고 착용해야 위급 상황을 대비할 수 있다. 취착 위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년 1회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허가 대상 유해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주지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해당 9번 문제의 지문은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이고, 해당 문제는 근로자가 허가 대상 유해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주지해야 할 사항으로 두 문제를 구분하셔서 암기하셔도 좋으나 두 문제의 3번, 4번, 5번의 답안이 100%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3가지를 외우셨다면 두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19년 이외, 23년 이외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귀마개와 비교했을 때의 귀덮개의 장점 4가지를 쓰시오. 귀덮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귀덮개의 장점 첫 번째로는 착용 여부 파악이 쉽고, 두 번째로는 귀 질환이 있는 작업자도 사용이 가능하고, 세 번째로는 차음 효과가 좋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에 따라 차음 효과 차이가 적습니다. 그리고 해당 표는 귀마개와 귀덮개의 장단점들인데 표 전체가 시험에 나온 적 있으니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귀마개의 장점이란 작아서 휴대에 간편하고 착용이 간편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보안경 등에 방해받지 않고, 귀마개 단점은 착용 여부 파악이 곤란, 2번은 귀 질환이 있는 작업자는 사용 불가, 3번은 차음 효과가 귀덮개에 비해 떨어짐, 4번은 사람에 따라 차음 효과가 차이가 크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덮개의 장점은 귀마개의 단점 반대로 쓰시고, 귀덮개의 단점은 귀마개의 장점 반대로 쓰면 되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23년 이외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보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을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첫 번째로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은 옳고,
두 번째로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도 옳고, 세 번째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도 옳고, 마지막으로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도 옳게 되어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23년 이후에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대한 내용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첫 번째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되고, 두 번째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되고, 디귿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도 옳고, 마지막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고,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이렇게 12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외우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왔던 해당 4가지라도 확실하게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23년 이후에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표는 대상 유해인자에 관한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해당 표는 대상 유해인자에 관한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대한 표 내용입니다. 해당 표를 참고하여 디메틸포름아미드의 시기는 1개월 이내가 되겠고, 성면의 주기는 12개월이 되겠고, 염화비닐의 시기는 3개월이 되겠습니다. 해당 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꼭 전체적으로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17년 이후에 23년 이후에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일기압 21도. 여기서 일기압 21도의 부피는 24.1L인 것을 적어주고, 해당 작업 조건에서 MEK가 3L/H씩 사용하여 증발할 때 필요한 기량을 구하시오. 단, MEK의 분자량 72.1, 비중 0.805, TLV 200ppm, 안전계수는 3이다. 먼저 1ATM 21도 조건의 필요한 기량 Q의 공식은 이렇고, 1ATM 21도 조건이므로 부피는 24.1L 대입, 비중 S는 0.805 대입, G값은 3L/H 대입, K값은 3 대입, 분자량 M값은 72.1 대입, 노출기준 TLV는 200ppm을 대입해주면 12108.5 세제곱미터/h가 나오는데, 지문에서 요구하는 단위는 세제곱미터/min이기 때문에 1시간은 60분인 것을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면 필요한 기량 Q는 201.81 세제곱미터/min이 나오게 됩니다. 15번 문제. 15번 문제는 16년 이후에 23년 이후에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노출군에서의 질병 발생률 2, 비노출군에서의 질병 발생률 1일 때 상대 위험도 또는 비교 위험도를 구하고 노출과 질병 사이의 연관성이 있는지 쓰시오. 먼저 상대 위험도 공식은 비노출군에서의 질병 발생률 분의 노출군에서의 질병 발생률로 2를 대입, 2를 대입하면 상대 위험도는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대 위험도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16번 문제는 18년 1회, 20년 2회, 23년 2회, 24년 1회 총 10년간 4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1ATM 25도. 여기서 1ATM 25도의 부피는 24.45L를 적어주고, 해당 작업장 내 트리클로로에틸렌 노출 농도를 측정하려 한다. 과거 노출 농도 평균은 50ppm이었다. 시료는 활성탄관을 이용하여 0.15L/min을 유량으로 채취하려 한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의 분자량 131.39,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의 정량 한계 LOQ는 시료당 0.5mg일 때 시료를 채워야 할 최소한의 시간을 구하시오. 먼저 최소 채취 시간의 공식은 분당 채취량 분의 부피입니다. 분당 채취량은 지문에 주어졌고 리터 단위의 부피는 농도분의 LOQ로 구해줍니다. LOQ의 단위가 mg이기 때문에 농도의 단위는 질량 퍼 부피 단위인 mg 퍼 세제곱미터를 구해줘야 합니다. mg 세제곱미터의 공식은 ppm 곱하기 부피분의 분자량으로 지문에 주어진 50ppm을 대입하고 분자량 131.39 대입, 부피는 1atm 25도일 때 24.45L를 대입해주면 268.69mg per 세제곱미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문에 주어진 LOQ 0.5mg 대입하고 농도도 위에서 구한 268.69를 대입하는데 이대로 계산하면 단위가 세제곱미터로 나오기 때문에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인 것을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면 부피는 1.86L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위에서 구한 1.86L를 대입, 그리고 분당 채취량은 0.15L per min을 대입해주면 최소 채취 시간은 12.4분이 나오게 됩니다. 17번 문제. 17번 문제는 21년 1회, 23년 2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음향 파워가 0.1W인 소음원으로부터 100m 떨어진 지점에서의 음압 수준을 구하시오. 먼저 지문에서 음원 및 위치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기본 조건인 무지향성 점음원 더하기 자유공간 위치 조건으로 본다. 그러면 해당 공식을 사용하여 SPL을 구해줍니다. 여기서 음향 파워 레벨 PWL의 공식은 이렇게 돼요. 식을 이렇게 변경하고 W는 0.1W, W5는 기준 음향 파워 10의 마이너스 12승 W가 고정값이므로 대입, 그리고 R값은 100m 대입해주면 음압 수준 SPL은 59dB이 나오게 됩니다. 18번 문제. 18번 문제는 23년 2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700mHg 117도에서 어떤 기체의 유량이 150세제곱미터 per min이다. 1atm 20도에서의 어떤 기체의 유량을 구하시오. 먼저 보일-샤를의 법칙 기본식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유량 2이므로 유량 Q는 시간 T분의 부피 V의 관계에 의해 유량 Q는 부피와 비례 관계에 맞게 공식을 수정하면 V 대신 Q1, Q2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공식에서 Q2를 제외하고 전부 한쪽으로 이항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 지문에 주어진 P1은 700mHg 대입, Q1은 150세제곱미터 per min 대입, T2는 절대온도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20 더하기 273도 대입, T1도 마찬가지로 절대온도로 대입해야 하니 117 더하기 273 대입, 마지막으로 P2는 1atm인데 P1의 단위가 mHg이기 때문에 1atm은 760mHg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760mHg를 대입하면 그 보정된 유량 Q2는 103.8 세제곱미터 per min이 나오게 됩니다. 19번 문제. 19번 문제는 23년 2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1atm 25도. 여기서 1atm 25도의 부피는 24.45L를 적어주고 해당 작업장에서 폐 환기율 1.0 세제곱미터 per min, 체내 잔류율 1.0이고 체내 흡수량이 0.1mg per kg, 평균 체중이 80kg인 작업자가 경작업 수준으로 벤젠 농도가 50ppm일 때 최소 몇 분 이하로 노출이 가능한지 쓰시오. 먼저 SHT의 공식은 이렇고 이것을 시간 T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SHD는 체중당 흡수량 곱하기 체중이므로
0.1mg/kg과 80kg을 곱해줍니다. 다음으로 농도 C를 구해주어야 하는데 농도 C의 단위는 mg/세제곱미터로 넣어야 하기 때문에 mg/세제곱미터 공식인 ppm 곱하기 부피분의 분자량을 이용하여 ppm 50ppm 대입, 부피는 1atm 25도의 부피이므로 24.45L 대입, 분자량 78 대입해주면 159.51mg/세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농도값도 대입하고 폐 환기율 V 1.0 세제곱미터/hr 대입, 체내 잔류율 1.0까지 대입해주면 0.05 시간이 나오는데 지문에서 요구하는 단위는 분이기 때문에 1시간은 60분인 것을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면 3분이 나오게 됩니다.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23년 이후에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원형 후드의 지름이 0.3m, 정압이 1.76mH2O, 후드의 유입계수가 0.845일 때 소요되는 유량을 구하시오. 먼저 유량 Q의 공식은 단면적 A 곱하기 유속 V입니다. 원형 단면적 A의 공식은 4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의 제곱으로 직경 0.3m를 대입하면 원형 단면적 A는 0.07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유속 V를 구하기 위해 지문에 비중, 밀도, 비중량이 주어졌는지 확인해 봅니다. 해당 문제에는 비중, 밀도, 비중량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공식을 사용하여 유속 V를 구해줍니다. 해당 공식에 들어가는 속도와 Vp는 지문에 주어진 후드의 정압과 유입계수를 통해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후드의 정압 공식은 이렇고 여기서 압력 손실계수 F를 유입계수 제곱분의 1-1로 변환하면 이렇게 되고 1은 이런 식으로 소거되면 Vp 곱하기 유입계수의 제곱분의 1로 표현되어 이것을 속도와 Vp에 대한 공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후드의 정압 1.76mH2O 대입, 유입계수 0.845를 대입하면 속도압 Vp는 1.26mH2O가 나오고 위에서 구한 속도압을 해당 공식에 대입하면 속도는 4.54m/s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위에서 구한 0.07제곱미터를 대입하고 4.54m/s를 대입하면 유량 Q는 0.32세제곱미터/s가 나오게 되는데 지문에서 요구하는 단위는 세제곱미터/min이기 때문에 1분은 60초인 것을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면 소요되는 유량 Q는 19.2 세제곱미터/min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으로 2023년 2회 산업위생관리기사 실기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